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난 토요일 동대구역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인원이 예상 외로 많이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 주도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7차 변론 기일과 8차 변론 기일, 내일과 오는 13일에 두 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8번의 변론 기일은 헌법재판소 측에서 정해서 윤 대통령 측에 통보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변론 기일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만에 하나 추가 증인이 또 채택이 되면 다시 기간이 연장되겠지만 아직 헌재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탄핵 심판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아마 변론 기일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앵커 말씀하셨듯이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게 변론 기일은 만약에 저 8차에서 종료를 하려면 이제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라고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대리인단에. 네. 근데 아직까지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돼서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2시간 전에 변론을 재개시켰어요. 그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고가 또 이 변론, 이 지금 재판 절차가 너무나 졸속이고 너무나 조급했다라는 비판을 받아들였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요구되는 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재 심리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그 비판받는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심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지금 그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마은혁 후보자를 변론 제기한 것처럼 좀 받아들이는 어떤 선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수용할 가능성이 두 번째로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관련된 여론입니다. 지금 어저께 대구 집회에서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까를 돌아보면 그 직전에 5차, 그러니까 5차, 6차 변론이 그 주에 있었거든요. 주중에. 그때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끼로 부순다든지 또는 직접 끌어내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렸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한 그런 국민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는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는다면 탄핵 심판은 조금 더 연장이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변론 기일이 안 잡힌다면 그야말로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 졸속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윤 대통령과 정반대의 진술을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그런 이 개헌 관련 지휘부 이분들은 또 면접을 하러 갔지만 만나지도 못했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요.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국회 국조특위 출석 전날에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출석 전날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거는 회유를 시도한 게 아니냐라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1명씩 둘로 얻고 나오게 해. 이것이 공소장에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들이 제한이 됩니다. 왜 제한됩니까?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국회와 헌재에 나와서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야당에서는요. 옥중 전략회의를 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조사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 당시에 어떤 위법,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언대에 와서는 그걸 일관성 있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도 진실에 반하고 본인의 기억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형사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하등 본인 재판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영장실질 심사도 포기할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그리고 체포영장을 막 이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180도 돌아선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변호인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변호사 윤리에 위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상반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는 이 당사자들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국회에서의 증언, 헌재에서의 증언을 바로 직전에 두고 회유한 거 아닌지라는 의혹에 대해서 변호사 윤리에 근거해가지고 본인이 정확하게 밝혀야 될 책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접견을 갔다, 면회를 갔다, 변호인단이 예. 그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유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회유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핵심 증인들은 자신들의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인석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경우에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공익제보자라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가지고 이 곽종군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은 민주당 측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범계 의원이 지금 구설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